한국의 100대 명산이라고 꼽히는 대암산. 그 대암산을 더욱 신비롭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암산 용늪이다.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다가 65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된 국내 유일의 고원 습지. 반만 년의 생태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고귀한 땅이다. 고층 수본이 있고 또 이탄층이 형성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 긴 시간을 저렇게 쌓여 있다는 거는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용늪. 반만년 태고의 땅으로 함께 가보자. 남쪽에서부터 백두대간을 더듬어 올라온 가을이 어느새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자락을 온통 뒤덮었다. 색색이 펼쳐진 가을의 향연. (10월) 초순 벌써 서리가 지나간 산에는 꽃 대신 단풍이 곱다. 붉은 단풍과 파란 하늘이 만들어낸 가을의 작품. 이 작품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민간인 통제구역이자 고원습지 용늪을 품고 있는 산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 정상 부근의 용늪이 65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됐다는 소식에 탐방객들이 용늪을 찾았다. 과연 용늪은 어떤 모습일까? 다들 기대에 찬 모습이다. 저희 산악회에서 이제 오늘 코스 마련해서 온 건데 일단 용늪이라든지 좀 다른 지형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갈 수 없는 만큼 다른 산에서 볼 수 없었던 아니면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대가 좀 돼요. 모여가지고 들으시고 쿠미 특히 떨어지. 설명을 하는 분은 마을 주민 출신의 숲 해설사. 4시간 정도 할 겁니다 오늘. 근데 아직도 뱀이 조금 가끔가다 보입니다. 가끔가다 보이니까 뱀 조심하시고 내 진행 방향에 나무 뿌리가 있으면 그거 밟으면 100% 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거만 주의하시고 저 위에 올라가시면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어요. 미확인 지뢰지대. 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조심하시고. 산에 오르기 전 제일 먼저 할 일은 출입증 체크. 비록 개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인제에서 50명, 양구에서 50명, 하루 딱 100명만 제한적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출입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어갑니다. 허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낸 사람에 한해서 이 출입증을 하나씩 드리고 내려왔을 때 이걸 또 반납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예약이 없는 사람들은 산행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을 받습니다. 꼭 예약을 해야 되나요? 예. 인원 통제 때문에 안 그러면 산이 망가져요. 보존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통제를 합니다. 출입 신청을 마치고 드디어 시작된 가을 산행. 이제 대암산이 용늪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용늪은 대암산 정상부에 있는 고원 습지로 작은 용늪과 애기 용늪은 벌써 육지화가 진행돼 현재 습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큰 용늪뿐이다.
용늪으로 가는 길의 입구는 70년대부터 출입 통제가 이뤄졌기 때문인지 원시림에 가까운 자연림 상태. 탐방객은 가능한 원형을 훼손하지 않게 작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 탐방객을 인솔하던 숲 해설가가 길에서 지나쳤던 나무의 이름을 묻는다. 다 제각각의 이름으로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나무들은 이 숲에서 생명을 지키고 유지해 왔던 것이다. 선생님들 요거 보셨나? 요런 국화? 아니요. 처음 봤죠? 네. 처음 보시는 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봤다 그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불화쟁이 뻥. 왜냐면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히말리아 시닥이라 그래가지고 히말리아 산맥하고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많이 삽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도 기후가 맞아서 기가 막히게 잘 큽니다. 이게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딱 요 대공만 이렇게 딱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게 되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들을 선호를 그 종류별로 다 설명해 주시니까 바로는 듣지는 못해도 참고는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수많은 동식물들. 그들이야말로 바로 이 산의 진정한 주인들이 아닐까. 아까보다 길이 가파르다. 대암산 용늪의 위치는 해발 1280m. 그러다 보니 이제 서서히 숨이 찰 때다. 그때 때마침 찾아온 휴식 시간. 요거는 한풀에서 나왔던 대로 마당바위입니다. 마당바위. 여기 숲해설가 선생님들이 이름을 마당바위로 지어줬습니다. 여기에 저 위에 있었는데 요게 눌러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사람이 앉아서 밥을 편안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섰다 그러면 요거 절반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한테 베풀어준 터입니다. 베풀어준 터. 아시겠죠? 여기 마당바위.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용늪에 올라가는 겁니다. 곧 용늪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다시 한번 기운을 내는 탐방객들. 하지만 굳이 용늪이 아니어도 숲에는 발걸음을 멈출 만한 수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다. 자기가 자리를 잡아야 빛을 많이 받아야 살아날 거 아니야, 그지? 내 영토 확장이 확실해야 되니까 그런 거, 요런 걸 보고 신초라 그러는데 신초. 그래서 그 나무의 눈은 4개, 아시죠? 맨 꼭대기 수고생장하는 건 점화, 잠자다 가는 건 잠화, 딱 잘랐을 때 나오는 거는 맹화. 이렇게 영토 확장하는 건 신초. 네. 아시겠죠? 네. 몰랐던 그런 말들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말한 무슨 뭐 자마, 맹아 뭐 이런 것들이 아이고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너무 신기하고요. 그 똑같은 나무에도 자작나무인 줄 알았더니 또 사슬의 나무라고 또 알려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 알게 돼서 너무 재밌고요. 그냥 일반 산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한 것 같아요. 드디어 용늪 전망대에 도착. 용늪이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전망대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바로 이곳이 4000년의 생태 신비를 간직한 용늪이다. 용이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해서 용늪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1997년 람사르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습지로 지정됐다. 창녕의 우포늪이나 다른 습지가 다 해발 고도가 낮은 데 비해 용늪은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 수본 지역으로 그 생태적 가치가 있다. 여기가 거의 산 정상부잖아요. 요 용늪이 있는 그 해발이 위치가 1280, 정상이 1304예요. 그러면 거의 정상에 가깝죠. 산 정상에 이런 습지가 있는 것도 드문 일인데다가 더군다나 여기는 2탄 습지입니다. 2탄 고층수건 2탄 습지라서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런 산 정상에 2탄 습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만지면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물도 묻어나고.
용늪의 표면은 이런 이탄층으로 덮여 있는데 이탄층이란 식물이 죽어도 다 썩지 않은 채 지층에 쌓이는 것을 말한다. 평균 기온이 12.2도예요. 4,500원짜리 역사를 라텍스 같아. 그래, 라텍스. 맞아. 이 식물이 썩거나 미생물 냄새하고 나무 냄새? 나무 냄새? 진짜 별 냄새가 안 난다. 정화를 시켜주니까 됐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라텍스 한번 누르면 다시 올라오듯이 약간 그런 느낌?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이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호종도 서식하고 있다. 요거는 날개 하늘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구간에는 없고 저쪽 작은 용록 지나서 그 판석이 시작되는 부분 그쪽에 이제 날개 하늘날이가 있는데 멸종위기 2급 식물입니다. 사람들의 번잡한 발길 탓에 멸종위기에 접어든 각종 식물과 동물들도 이곳 용늪에서 다행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가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진짜 뭐 그냥 자연 그대로의 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우리가 등산로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그런 산보다는 더 정겨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다른 산보다는 여기 산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방문할 예정이에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습지를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 습지를 보호하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인제 습지가 왜 중요한지를 좀 알게 됐어요. 이제 주변에 조그만 동네나 야산 같은 데 습지가 있는 데를 자꾸 보호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걸 신경 쓸까 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습지가 중요하구나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생태보고 용늪. 하지만 반만년 역사의 용늪이 사라질 뻔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바로 6.25 전쟁. 그 밖에도 용늪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생태사진가 김계성, 김경희 부부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생태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늪을 저희가 이제 처음 방문했는데요. 이 용늪에 대해서 이제 여기 식생 생태계를 궁금해가지고 탐방 왔습니다. 예, 아주 잘 오셨고요. 이곳은 북위 38도 12분 지역으로서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만나고 또 동쪽과 서쪽의 식물들이 만나기도 하는 지점이라 아주 다양한 그런 식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용늪의 진짜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닥의 진입로. 자연석을 넓게 깔아 길을 낸 것인데 탐방객들은 이 돌 위로만 다녀야 한다. 용늪 주변의 이탄층은 물론 주변 생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금 특이한 탐방로가 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게요. 돌이 다 잘 조성됐네요. 이게. 이 길은 2008년도에 용늪이 육성화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군사작전도로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이게. 예. 흙탕물이 자주 발생하고 토사가 또 용늪 안에 흘러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자 용늪 육성화 방지 사업 대책이 일어나서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용늪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여기까지가 일반 탐방객들에게 개방된 한계선이다. 아주 좋습니다. 1년이면 170일가량 안개가 끼고 12달 중 절반은 영하의 기온을 유지하며 천연의 습지 환경을 갖췄지만 최근 용늪은 급격한 육지화가 진행 중이다. 그간 너무 큰 훼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풍경인 것이다. 보시는 그 아래쪽이 대암산
용늪의 큰 용늪입니다. 면적은 한 10,000평 정도 되고요. 사도시의 그 완경사 지역으로서 국내 람사로 1호 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역사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민간인이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DMZ 지역이라 이렇게 통제가 됐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걸까요? 1968년도에 그 DMZ 학술 조사 때 물론 그 근처의 주민들은 수백 년 전부터 용늪의 존재를 알았습니다만은 68년도에 그 DMZ 그 학술 조사 때 용늪이 발견되고 또 용늪이 고층 수본으로 밝혀지면서 이렇게 학계 보고가 되면서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부터 일반인들도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탐방을 오실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원스레 펼쳐진 큰 용늪.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 무심하지만 이 안에서 멸종위기 동식물 10종을 포함 식물 514종, 조류 44종, 포유류 16종, 양서류와 다양한 곤충 등 모두 1180종의 동식물들이 먹이사슬을 펼치며 그들만의 생태계를 지켜나가고 있다. 언젠가부터 보기 힘들어진 식충식물 개통발이나 물두꺼비와 가재도 사람들을 피해 어느덧 이곳까지 올라와 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생물들을 다 볼 수 있을까? 드디어 용늪으로 들어가는 문에 들어선다. 난생 처음으로 보게 되는 용늪. 발걸음조차 조심스럽다. 사축 기둥을 무리끼가 감싸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축 기둥의 모습을 관찰이 되죠. 대암산 용늪에는 이렇게 그 이탄층들이 퇴적이 되면서 이탄층 위에 저 무리끼들이 덮고 있는 전형적인 밟으면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그 고층 수본이 대암산 용늪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장면들. 벽과에 속하는 사초의 뿌리를 기둥을 이루듯이 무리끼가 덮고 있다. 용늪에 와서 무리끼를 처음 보거든요. 이런 현상을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었고 용늪에 와서 이거를 무리끼를 보게 되니까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그런 그 고층 수본의 특징이기 때문에 바로 그 대암산 용늪은 국내 유일한 무리끼 고층 수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곳에서는 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리끼는 습지의 습도 유지 기능도 한다.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조그맣게 이끼 같이 보이는 것도 무리끼인가요? 여기 그거도 무리끼로 부분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것도 좀 이탄층 아닙니까 이게? 한번 스티커 한번 꽂아 보시죠.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오. 그 정도면은 1m 이상 이탄층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네요. 용늪 내에는 평균 70cm 이상의 이탄들이 퇴적돼 있고요. 도로 깊은 곳은 1m 60까지도 이탄들이 층이 퇴적돼 있습니다. 1년에 1mm가 쌓인다는 이탄층. 10년이 걸려야 1cm.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이 안에 쌓인 것일까? 반만년 생태계의 신비를 품은 용늪은 때로는 이끼로, 때로는 꽃으로 용늪을 장식하며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탐방로를 걷는 중 작은 소리가 계속 들린다. 여길 밟아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탄층이 쭉 형성돼 있는데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굳어진다 이거지. 지름
거의 5m 이상이 함께 흔들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탄들이 유실되고 하겠죠. 그런데 쇄골된 부분에서 이렇게 낙차가 지면서 이 소리 참 재미난 소리입니다. 이거. 이탄층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던 수분들이 물줄기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소리였던 것이다. 잠시 후 또 일행을 멈추는 주인공은 엉겅퀴. 엉겅퀴잎이 우리가 보던 엉겅퀴잎과 다르네. 그죠? 달라요. 가칭 대암 엉겅퀴라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그 미기록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암 엉겅퀴라고 부릅니다. 가시가 좀 잘고 자라. 일단 자라. 그러니까 약해 보이죠. 잘죠. 가시 찔린 듯 따가우니까. 이건 아주 이게 이제 만질만 이거는 뭐 부드러운. 맞을만 하니까 이거는. 각 지역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엉겅퀴의 특징은 날카로운 가시. 대암 엉겅퀴는 그동안 어떤 생태적 변화를 겪은 걸까? 처음 오셨어요? 예? 네. 이게 엉겅퀴가 원래 저 스코틀랜드의 그 국화란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화인데 그 스코틀랜드하고 그 바이킹하고 전쟁 중에 그 적군의 병사가 거기를 넘어올 때 이제 밤에 이거를 건드려 가지고 비명 소리 듣고 스코틀랜드가 나라를 지켰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이거를 국화로 지정해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스코틀랜드의 국화 엉겅퀴는. 그래서 이제 엉겅퀴의 특징이라는 게 이 가시가 아주 살벌하거든요. 이렇게 나 있는 게. 근데 이거는 아주 잔잔합니다. 용늪은 단 한 발자국도 허투루 지나갈 수 없다. 이번에는 개통발. 때는 늦었지만은 푸른색 보이는 것이 개통발입니다. 네. 기온이 낮아지면서 진흙에 묻혀 있지만 한여름 곤충들을 잡아먹었던 식충식물이다. 통발이나 개통발은 포충낭이라는 작은 주머니를 열어 먹이를 잡는다. 끈끈이 주걱도 용늪에 사는 식구다. 식충식물의 일종인데 서부 쪽에는 통발만 보이거든요. 근데 통발에 개통발과 통발과 들통발 이렇게 있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부 쪽엔 통발, 이쪽에 대암 쪽에는 개통발, 그리고 남부 지방에는 들통발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눠질지가 되게 궁금한데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로 식물 중에서 개자가 붙으면은 좀 원래 거보다 못하다. 그래서 개자를 붙였는데 여기 이제 이걸 건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발하고 비교해 보면은 맞는 말인지 아니면은 다른 또 뜻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건져 올릴 수 없으니까 비교는 못 해보겠네요 오늘. 개통발의 아쉬움은 잠깐. 다시금 무언가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김경희 씨. 주인공은 바로 비로용담. 뿌리가 용의 쓸개만큼 쓰다고 해서 용담화. 그 중에서도 비로용담은 용늪의 깃대종이기도 하다. 남한에서는 유일한 자생지입니다. 이 비로용담에. 이 용늪이요. 예, 우리 그 용늪을 대표하는 또 깃대종이기도 하죠. 네. 아주 이렇게 늦은 그 초겨울에 가까워 있는데도 참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손님 맞이를 잘했네요. 그런 것 용늪이. 같습니다. 예. 비로용담을 비롯해 용늪에서 피고 지는 수많은 야생화들. 유난히 일찍 온 가을 서리에 마음껏 볼 수는 없지만 한떨기 비로용담을 본 덕분에 왠지 그들 모두의 안부를 전해들은 기분이다. 안부를 전한 건 꽃들만은 아니었다. 여기 정말 배설물이네요. 아, 예. 여기 그 멸종위 기종인 그 사계 배설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맞네. 동물들에게 잔털들이 보이면서 그 육식성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는 현재 이 근처에서는 가장 상위 포식자인
사계 배설물입니다. 멸종 위기에 빠진 동식물을 용늪이 품어 회복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담비라는 또 멸종위기 그 동물이 있는데 가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그동안 그래도 담비가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외에 노루, 멧돼지, 메토끼도 가끔 그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이곳 그 대암산 용늪에는 그런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비가 보인다니까는 희망적인 얘기네요. 습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건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는 거죠. 둔봉이든 습지든 이런 경우는 하여튼 땅속 생물서부터 수중생물, 육상생물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볼 수가 있는 장소거든요. 이게. 그래서 생물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언젠가는 꼭 와보고 싶었던 그런 습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습원 그러면 아래서만 봤는데 이렇게 고산지대에 있는 습원을 보니까는 너무 감동적이고 이번 이렇게 다녀간 곳에서 내가 다 이 습원을 알았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내가 진짜 큰맘 먹고 자주 와서 정말 정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과 무관심 속에 사라질 뻔했던 반만년 생태계의 보고 용늪.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이 통일한국 대대손손 이어져 가기를 바라본다.